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프로야구 감독인 연경엽 씨가 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SK 감독이었거든요. SK 와이번스 감독이었는데 6월 달에 덕아웃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이렇게 쓰러지니까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 감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연경엽 감독의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선수 시절에는 무명이었어요. 수비는 잘했는데 타격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1군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수비가 좋으니까 현대 유니콘스에서 3루수 유격수를 보면서 활동을 했었지만 타격이 시원치 않아 갖고요. 계속 무명으로 있다가 30대 중반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예요. 선수 시절에는 1500타석 이상 갖고 있는 그 타자들 중에 타율이 가장 낮습니다. 또 갖고 있는 기록이 51타수 무안타예요. 51타석에 나와갖고 안타를 하나도 못 쳤습니다. 도루 성공률도 2할 3푼입니다. 10번 도루를 시도하면 7번 이상을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 갖고 프로야구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수비가 좋아가지고 이 유격수라든가 3루수는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비 잘하는 사람을 한 명 길러낸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연경엽 감독이 수비는 잘해갖고 1군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무명 시절을 보내고 지도자로서 성공을 했으니까 인생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좋아지는 그런 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년, 을묘월, 무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주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목기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관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강합니다. 이렇게 비경겁제에 강한 사람들이 대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비경겁제라는 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니까 직장 생활에서 튕겨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직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운동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자신의 확실한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관살이 강하거든요. 관성운이라는 게 심리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야구 지도자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떤 걸 강조하겠어요? 기본을 강조하겠죠. 기본, 원칙, 이런 걸 강조하는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오행이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만 계속 들어옵니다. 12살 때에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고, 기미대운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금기운 들어오고 수기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의 대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한 가지 오행만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복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오행만 들어오니까 그 오행이 나에게 확실한 용신운이다 그랬을 때에는 좋겠죠. 그런데 안 좋은 운이다 그랬을 때는 또 안 좋겠죠. 대운이 한 가지 오행으로만 들어오는 경우에 그 사람은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는 별로였다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올해가 신유대운인데요. 42세 경신대운, 52세 신유대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42세 경신대운에 이제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선수 경력으로 봤을 때에는 감독이 되기가 어렵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화려한 그 선수 생활을 한 사람들이 화려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야구만 보더라도요, 손동열 감독, 김재박 감독,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감독들 다 선수 시절에 한가닥씩 하던 분들이에요. 김시진 감독,
백인천 감독 다 선수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영경엽 감독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이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이 되면서 돈이 없는 그 팀을 갖다가 선수들도 다 169 선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그리고 준우승도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 40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42세 경신대원, 52세 신유대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식신상간운이 이분 사주에는 용신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식상운이라는 게 활동력을 나타내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프로야구 감독이라는 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히 바쁘다고 봐야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야구 경기는 11시,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야간에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간에는 노느냐? 주간에는 또 연습해야 되잖아요. 지방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건 성적이 나쁘면 그 시즌 중에도 아웃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 감독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동의 강도도 센 그런 직업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올해 경자년에 6월달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 계속 이분이 발복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분의 장래는 비교적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이 말년까지 무슨 충을 받는다든가 사명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에는 2살서부터 11살까지 어린 시절, 이분의 유아기 어린이 시절, 이때가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할 때 사주 갖고 분석을 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름 하나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내 사주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그 사람의 인생도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경엽이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우선 자원오행이 목기운, 토기운, 화기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의 3주만 봤을 때에는 토기운이 3개나 되는데 토기운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분 나이 정도 됐으면 대체적으로 돌림자를 사용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돌림자를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토기운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주에 토기운이 3개나 되는데 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경자가 돌림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기운이 들어간 것은 3주에 없으니까 화기운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자원오행을 봤을 때에는 이 토기운만 빼놓고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원형이정 이론을 봤을 때 수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잘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장명을 할 때 그 사람이 성명학적으로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발음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이름이 발음하기가 쉬워야 되고 우스꽝스러우면 안 돼요. 경엽이라는 이름이 제가 볼 때는 발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름을 장명할 때에는 앞으로는 사주도 사주지만 한글 이름 자체가 멋있어야 돼요. 멋있고 부르기 좋고 개성 있어야 되고 성명학적으로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 감독인 영경엽 감독의 분석이었고요. 앞으로의 운이 계속 좋기 때문에 영경엽 감독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명장으로 계속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